서민 위한 민간 임대 아파트가 투기 광풍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억대 웃돈,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저한테도 한번 어떤 분이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하셨길래 저도 한번 알아봤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보시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과세 대상이 들어가고 이거 과세 당국에서 알면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오늘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동아일보 기사고요. 최동수 기자님입니다. 서민 위한 민간임대도 투기 광풍 자고 일어나면 억대 웃돈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머리입니다. 해당 기사의 서머리죠. 자, 올해 9곳에서 분양했는데 이게 임차권 전매 단지다. 임차권. 거래해도 세금 없고 다주택도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이렇게 인쇄된 글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많이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믿으시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전국서 투자자 몰려서 경쟁률 199대 1이다. 임차권 사고 팔며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다. 차익 노린 투기소로 가격 급등하고 있다. 정작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 사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틀린 내용인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건데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라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나온 민간임대 청약 경쟁률 및 거래도 영향 보면은 경기도 용인 같은 경우는 227대 1, 임차권 웃돈 프리미엄이 2억에서 3억. 와,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평택 1000만원에서 3800, 충남, 충북, 강원, 경남 이렇게 있는데 볼게요. 자고 일어나면 임차권에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듭니다. 13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기흥에 있는 A 민간 임대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 공인중개소 업계소에서 만난 김모 씨는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바빴다. 이 단지는 8년 임대하고 분양 전환하는 1766채 규모의 민간 임대 아파트로 지난해 7월 분양을 했는데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은 8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임차권을 받는다. 이게 이제 민간 임대주택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8년 동안 전세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분양받아서 어떤 가격에 그 가격을 내고 이제 내 걸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되기 전까지는 명의자가 누구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회사 명의자죠. 여기서 이제 틈새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파트 공급난이 심해지자 이 임차권을 사려는 수요가 폭증했고 이례적인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임차권 프리미엄은 4억 원에 이른다고 중개업소는 전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민간 임대 아파트에 가수요가 붙고 있는데 민간 임대에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임차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웃돈이 붙고 있다. 그래서 정작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이 주택수 계산에서 빠져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매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정정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이겁니다. 임차권이 주택수 계산에서 빠져 취득세를 안 내는 건 맞는데 양도소득세는 임차권도 엄연히 말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분양권은 아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면은 제가 알기로는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 있어요. 과세할 수 있어요.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과세당국에서 알면 과세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비슷한 경우가 제가 이제 좀 이따 에피소드 들려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전해들은 지인 세무사님 그리고 관련된 세무 공무원분 그리고 그 뭐죠? 해당 관련된 부동산 그쪽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 해봤어요. 전화를 다 해봤다고요. 세금 없는 임차권의 차익 노린 투기 수요 과세. 자, 일단 봅시다. 민간 임대 임차권 특징. 여기 엄연하게 임차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권리잖아요, 권리. 자, 일단 권리기 때문에 주택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주택수는 안 들어갑니다. 전매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신고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고. 자, 그리고 당연히 권리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하니까 취득세가 안 나오겠죠.
자, 그렇지만 양도세까지 빠진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엄연히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요. 과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때 어떤 특정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은 그 전에 했었던 거 전부 다 잘못하면 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유주택수 상관없이 청약, 이건 뭐 할 수 있는 거고, 거주지역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혹시 이거 하신 분들 계세요? 나 어차피 신고도 안 하고 세금 안 나오니까 좀 이게 5천만 원 사서 3천만 원 더 받아서 8천에 팔아서 3천 남기겠다? 이거 다 불법이에요. 현금으로 그냥 하는 거고 신고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아마 요 중에 하나 같은데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분양 상담하는 그 그분한테 제가 이제 투자자인 것처럼 가정을 하고 한번 물어봤죠. 제가 관심 있는 곳이었는데 분양을 하지 않고 임차권을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봤더니 결국에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개인 이름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해당 건설사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개인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 거래만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구조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불법이고 나중에 이거 해당 단지 관련된 내용 신고 들어가면 다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할 세무서에 있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세금이 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좀 전에 이제 점심시간 직전이라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저도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 해당 그 분양을 해주시는 중개해주시는 분의 근거는 그냥 개인 명의로 명의가 드러나지 않고 현금으로 신고 안 하니까 된다. 이거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다운계약서 똑같아요, 그냥. 14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민간임대 아파트 19곳 가운데 임차권 전매가 가능한 9곳의 평균 경쟁률이 199대 1을 나타냈다. 평균 지원자 수는 14만 5,082명에 달했고 투자자가 몰리면서 단지별 임차권 프리미엄이 200에서 3억까지 형성돼 있다.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언론 기사에서 이렇게 양도세 면제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련된 기사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근거가 뭔지. 근데 근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자,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이건 아까 봤죠. 이런 사람들끼리 매매가 이루어지다가 뒤늦게 실수요자까지 뛰어들면은 프리미엄이 2억 넘게 붙을 수도 있다. 시세 차익을 노린 사람들 사이에서 민간 임대가 주목받은 건 지난해부터인데 연이은 규제지역 선정과 다주택 규제로 아파트 살 길이 막히자 매수할 길이 막히자 인터넷 카페나 오픈 카톡방에 민간임대 주택은 세금 규제 없다, 다주택자 투자 가능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관심을 끄기 시작했는데 이런 게 이제 좀 그 안타까운 거죠.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규제가 늘어나니까 찾다 여기까지 온 거가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규제를 피해서 찾다 한 거지만 그래도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무조건 사면 어떡합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올해 투기 수요가 몰린 9개 지역의 임대 물량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이고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고 임차권 전매를 막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격 요건, 임차권 전매, 분양 전환 여부 등을 민간건설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인데 사업의 주체인 민간건설사가 임차인 모집 흥행을 위해서 임차권 전매를 자유롭게 하거나 분양 전환 우선권을 부여하다 보니 웃돈이 붙은 거다. 여기에 그 민간건설사도 가세를 했군요. 그러면 안 되죠. 지난해 8월 10만 5천 명이 몰린 충북 청주의 한 민간임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도 3, 4명이 몰려서 임차권을 매수했다면서 매수자들끼리 손바뀜이 꽤 됐다. 자, 임차권은 주택이 아니고 임차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여기 명확히 나와버렸잖아요. 권리잖아요. 사고 팔 때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임차권을 5천만 원에 사서 1억 원을 팔았을 때 취득세나 양도세 모두 없는 건데 청약통장 쓰지 않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는 등 자격 요건도 까다롭지 않다. 전문가들은 민간임대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건 공급 부족을 만드는 현상이라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일반 분양 등 일반 주택 시장에서 매물이 부족하니 민간임대 아파트까지 너도나도 몰려가 묻지마 투자하는 거다. 투자자들이 사고 팔며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서 정작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굳이 뭐 예외적인 사항이 될 수 있다면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라고 보면은 당연히 양도세가 들어가야 될 거고, 임차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임차권으로 가면은 뭐 이게 약간 좀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령 이게 맞는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이걸 알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 또 추가로 좀 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지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있겠고, 임차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도 있을 수 있겠고, 약간 다를 수는 있겠다라고 뭐 이렇게 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현금 거래이고 신고도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라면 안 하겠습니다. 네. 저라면은 이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좀 언론사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이 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규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나왔는지 잘 보면 처음에는 한두 군데에서 나왔어요, 기사가.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메이저 언론사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 모르고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부도 이제 당연히 모니터링 하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규제가 들어가는 약간 그런 순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관련 내용들을 좀 최근에 접하기 시작을 하면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방귀를 자주 끼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올 타이밍이 된 거죠. 그게 뭔가요? 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요. 그래서 굳이 알아보고, 굳이 이렇게 잘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에 있어서는 관련된 내용이 신고돼가지고 토해낸 경우도 있다고 하고, 이제 제일 정확한 거는 이제 관할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지자체하고 세무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에 대한 결과 방송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좀 정정 방송을 할 거고요. 뭐 제 예상이 맞았다면은 역시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죠. 어쨌든 묻지마 초전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 요거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세금이 없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과상화폐처럼 아예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서 빠져 있으면은 이거는 세금이 없는 게 맞는데, 이거는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 것 같은데, 미흡한 부분은 제가 채워서 조만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과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후속 내용 편하게 듣고 싶으시다면은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 전체 영상 중간에 제가 다른 이야기도 한 거 있는데 그 내용까지 좀 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멤버십 절친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꾸 좀 별로 이렇게 썩 이렇게 좀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고 계속해서 기사 모니터링 하면서 그 예감이 별로 틀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 나오면 곧바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맑은데 좋은 날 보내시고요. 굉장히 좀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겠죠. 특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인데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히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추석 연휴 때 실컷 놀기 위해서 그 전까지 계속해서 야근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